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관계 기술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10번째 기술, 비언어적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비언어적 이야기,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러니까 말 없이도 통하는 그런 소통의 비밀 같은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단순히 몸짓, 표정 이걸 넘어서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깊은 차원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얼굴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톤 같은 걸로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걸 말해요. 아, 말 그대로 말이 아닌 다른 걸로 이야기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우리 뇌에 우뇌랑 우뇌가 직접 소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우뇌끼리요? 감정이나 직관이랑 관련 있다는 그 우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성인들 소통의 거의 70%그 정도가 비언어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70%나요?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네, 이 기술은 바로 그 부분을 좀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또 훈련하는 거죠. 특히 그 관계 회로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 타인과 연결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활성화된다는. 맞아요. 그 관계 회로가 잘 열려 있을 때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훨씬 더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연결, 통로를 여는 그런 기술이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언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더 깊은 수준의 이해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 네, 상대방의 감정을 말없이도 좀 읽어내고 또 반대로 내 감정도 비언어적으로 효과적이게 전달하고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서로 주고받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잘 되면 서로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막 느끼고 조율하게 돼요. 이걸 싱크로나이징, 감정의 동기화라고 하죠. 감정의 동기와 싱크로나이징. 네. 이런 동기화가 잘 일어날수록 아까 말한 그 관계 회로가 더 활짝 열리고요. 결국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뭔가 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이걸 실제로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방법들이 좀 나와 있던데요. 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건데요. 파트너랑요? 네, 기뻤던 경험 하나를 딱 정해서 말을 전혀 안 하고요. 오직 표정하고 몸짓으로만 전달해 보는 거예요. 아, 약간 몸으로 마리오 게임처럼요. 네, 맞아요. 비슷해요. 그렇게 전달하고 나면 듣는 파트너가 이제 뭘 느꼈는지 어떤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은지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아, 느낌을 서로 확인하고. 네. 그러고 나서 원래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말로 다시 한번 그 경험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4 플러스 이야기 기법을 쓰는 거죠. 4 플러스 이야기? 그게 뭐였죠? 아, 4가지 요소 포함하는 거. 감정, 생각. 맞아요. 감정, 생각, 신체 감각, 그리고 행동. 이 4가지 요소를 넣어서 좀 더 풍부하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 먼저 교감하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깊이를 더하는 방식이죠. 아, 반대로 그럼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먼저 비언어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완벽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좀 내려놓는 거예요. 아, 부담 없이? 네.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는 태도. 뭐랄까 좀 어색하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뇌랑 관계에 되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렇군요. 연습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이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이 기술이 그냥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감 능력을 키우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강력한 도구. 네, 비언어적인 소통은 우리 뇌 전체, 특히 그 감정하고 관계를 담당하는 우뇌를 아주 강하게 활성화시키거든요. 아, 또 운의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미묘한 감정의 결까지도 서로 느끼고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죠. 와, 미묘한 감정까지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상대방이 좀 감정적으로 버거워하거나 압도되었을 때 보이는 아주 미세한 비언어적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시선을 피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살짝 굳는다거나 음. 그런 것들이요.
이런 신호대를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길러줘요. 아, 상대방의 상태를 캐치하는 능력? 그렇죠. 이게 그 자료에 나오는 다른 기술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기술 9번, 잠시 멈추기나 기술 15번, 상호작용 중 진정시키기 같은 거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신호를 빨리 알아채야 적절하게 멈추거나 진정시킬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관계가 막 나빠지는 걸 미리 막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게 정말 필수적이에요. 또 첫 번째 기술이었던 기쁨 나누기랑 연결해 보면 결국 이런 비언어적인 이해와 공감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그게 또 기쁨을 나누는 바탕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상대를 읽고 배려하고 또 함께 기쁨을 키워나가는 아주 근본적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테크닉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서로의 마음에 좀 더 깊이 다가가고 연결되려는 그런 진심 어린 노력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비언어적 이야기라는 이 10번째 관계 기술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말이 아닌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표정이나 몸짓 아니면 그냥 그 중간에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더 많은 걸 말해준다고 느꼈던 적 없으신가요?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네, 앞으로 대화할 때 이런 보이지 않는 언어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